일상 속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뇌의 기능을 전부 활용하게 된다. 뇌를 젊게 만드는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 1분의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다. 나이 듦을 막을 수는 없지만 뇌의 노화는 늦출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정말 단순한 습관 하나가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단 1분이면 가능한 생활 습관이 우리의 뇌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일본의 의학 박사이자 노화와 치매 연구의 권위자인 시라사와 다쿠지의 10년 젊어지는 1분 뇌활동입니다. 기름 혁명 등의 책으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작가죠. 저자는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뇌가 젊어지는 습관을 알려줍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살을 받는 단순한 행동, 이틀 전에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보는 기억훈련, 머리 가르마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를 주는 것과 겉모습에 신경 쓰는 것, 그리고 소리내어 읽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리내어 읽기는 한 번에 뇌의 네 부분을 사용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사조인 종합뇌 운동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은 물론 감정까지 크게 자극한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오랜 시간 낭독을 하면서 눈으로만 책을 읽을 때보다 내용을 훨씬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뇌를 젊게 만드는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단순하지만 놀라운 뇌가 젊어지는 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1분 뇌활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생활 습관을 통한 1분 뇌활동. 뇌에게 중요한 아침 30분. 커튼을 걷고 아침 햇살을 받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은 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처럼 소중한 시간을 이용하여 가볍게 단 1분 만에 할 수 있는 뇌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커튼을 걷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아침인데도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침실에서 자는 사람이 많다. 어두운 커튼을 걷고 밝은 아침 햇살을 받도록 하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커튼을 걷는 것이 생활 리듬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우리 몸에 작용하는 생활 리듬은 낮에는 활동 모드, 밤에는 수면 모드에 맞춰져 있다. 이것은 체내 시계라고 불리는 기능으로 불규칙한 생활을 계속하면 리듬이 무너져서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들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어긋난 체내 시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는 커튼을 걷고 아침 햇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째서 아침 햇살을 받는 것이 좋을까? 그 이유는 햇살을 받으면 수면에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멈추고 몸이 활동 모드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면 체내 시계가 아침으로 바뀌고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이 맞춰진다. 물론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 때도 효과가 있다. 밤에도 편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키도록 하자. 또한 대부분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머리가 멍하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 시간에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아침 산책이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아침 산책은 자연에 둘러싸인 공원이나 바닷가를 30분 정도 걷는 방법이다. 숲의 나무 향기나 바다의 파도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는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30분이나 산책하는 일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집 앞으로 나가 단 5분만이라도 온몸으로 햇살을 받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질 수 있다.
사람이 걸을 때는 뇌의 명령을 따라 전신 근육의 3분의 1을 사용하여 한 걸음씩 걷는다. 산책하면서 뇌가 점점 활성화되기 때문에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의욕도 생긴다. 커튼을 걷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으로 전신 운동을 하면 뇌도 자연적으로 활동 모드가 된다. 뇌의 활성화 수준은 오전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가며 정오를 지나면서부터 점점 떨어진다. 그리고 밤 7시 이후에는 오전과 비교했을 때 50%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제는 인생 100세 시대다. 노년이 되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기회도 많아졌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데도 아침이 가장 좋다. 반드시 아침형 인간이 되도록 하자. 소리내어 읽는 습관이 뇌를 활성화한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사조 정도 되는 뇌의 활동 기술이 있다. 바로 소리내어 읽기다. 초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뇌활동에 아주 탁월한 방법이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이 소리내어 읽기로 인지기능 저하를 막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뇌는 한 번에 많은 영역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뇌 내의 혈류가 증가하여 더 많이 활성화된다. 그렇다면 조용히 읽기만 할 때와 소리를 내어 읽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문장을 읽는다. 하지만 이렇게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실제로 뇌의 여러 영역을 사용해야 한다. 문장이 가로나 세로로 배열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단어나 문구의 읽는 법이나 의미, 문법 지식 등을 모두 사용해서 무슨 글이 쓰여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소리내어 읽기를 하게 되면 뇌는 위에서 설명한 여러 작업 외에도 발어, 즉 말을 내뱉는 작업을 더 하게 된다. 또한 발어를 하는 동안에는 듣는 기능도 함께 사용하게 된다. 눈으로 읽으면서 시각 부분을 사용하고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으로 뇌의 전두엽을 활용하며 발어하는 동안 소리를 내는 부분을 작동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청각 부분까지 쓰게 된다면 한 번에 뇌의 네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사조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글을 일어서서 읽으면 다리도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을 자극할 수도 있다. 짧은 칼럼이나 사설을 골라 읽으면 1분 만에 가볍게 뇌활동을 할 수 있다. 평소 좋아하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동안에는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스트레스 경감 호르몬이 분비된다. 전두엽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이와 동시에 감정을 제어하기가 편해져서 불안한 기분이 사라진다고도 한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을 때 2차적인 효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신문을 보면 사회가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용어들을 설명해 주므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로운 뉴스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뇌의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소리내어 읽으면 내용이 기억에 잘 남는다. 공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말 그대로 가볍게 1분 만에 할 수 있는 뇌 활동 기술인 소리내어 읽기. 아침 식사 후 시간을 정해서 매일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 이틀 전 일기를 써서 기억하는 힘을 기르자. 이틀 전에 먹었던 저녁 식사를 바로 떠올릴 수 있을까? 겨우 이틀 전 일이지만 새삼 떠올리려고 하면 오래 생각해야 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식사 메뉴나 옷차림, 외출했던 장소 등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려는 노력은 기억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어째서 이틀 전 일기일까? 그것은 이틀이 단기간의 기억을 떠올리는 해마를 활성화하는 데 최적이기 때문이다. 해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뇌의 기능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마를 활성화하는 것은 치매 예방으로 연결된다. 기억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짧은 시간에 사라져버리는 단기 기억과 오랜 기간 남아있는 장기 기억이다.
눈과 귀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단기 기억의 보관 장소가 해마다. 해마에 반복적으로 같은 정보가 들어오면 뇌가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하게 되어 되뇌피질에 정보를 옮기고 정착하게 된다. 이것이 장기 기억이 된다. 뇌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어제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학창시절 일은 잘 기억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단기 기억이 쇠퇴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마를 활성화하고 단기 기억을 단련하는 방법이 이틀 전 일기 쓰기다. 이틀 전 일기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먼저 어젯밤 먹었던 식사를 떠올려 본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맛있던 반찬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한다. 이것에 익숙해지면 어제 입었던 옷도 함께 떠올려 본다. 떠올리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면 이제 이틀 전 저녁을 떠올려 본다. 식사 내용에 관해서나 이틀 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일기에 써본다. 어제 일은 금방 기억이 나더라도 이틀 전이 되면 조금 어려워진다.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게 된다. 이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는 것이 뇌의 활성화를 강력하게 도와준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노력할 기회가 적다. 단 1분간 기억해내려 하는 것으로 뇌가 활기를 찾는다. 그렇게 기억해낸 내용으로 이틀 전 일기에 꼭 도전해 보길 바란다. 일기를 직접 손으로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뇌 활동 습관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억하는 힘이 강해진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겉모습이 젊어지면 뇌도 젊어진다.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다행히도 젊어 보이고 싶다는 마음처럼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뇌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멋을 내고 겉모습이 젊은 사람이 요양원에 들어갈 위험성이 적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뇌 MRI 사진에서 보이는 젊음과 실제 그 사람의 외모와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 듯하다. MRI 사진에서 뇌 위축이 진행되어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겉모습도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임상 현장에서의 인식이다. 그렇다고 옛날부터 노안이었다고 한탄하지는 말자. 동안처럼 실제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겉모습에 신경을 쓴다는 자체가 뇌의 활성화에 효과적인 것이다. 그리고 뇌가 활성화되면 젊게 꾸미는 일도 더욱 익숙해진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멋을 부리는데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서 부끄럽다거나 나이값 못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한다. 그럴 때는 멋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옷차림에 신경 쓴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외출할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래서는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내기 힘들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상복으로 갈아입자. 그 차림으로 아침 산책 정도는 나갈 수 있을 만큼만 갖춰 입는다면 내가 확실히 아침이라고 인식하여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포인트는 작은 변화다.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자. 머리 가르마를 이때까지와 반대 방향으로 하기만 해도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진다. 이 정도라면 1분 만에 가능하다. 그럴 마음이 생긴다면 거울을 보고 새로운 옷차림에 도전해 보아도 좋다. 여성이라면 브로치 등의 액세서리를 하나 더 해보는 것도 가벼운 기분 전환이 된다. 뇌는 변화가 일어나면 자극이라고 받아들이고 활성화된다. 뇌가 활성화되면 외모도 젊어진다. 거울을 볼 때 어쩐지 오늘은 젊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면 기쁘고 즐거운 기분이 든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의 파동이 마음과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든다. 겉모습이 젊어지면 뇌도 젊어진다. 나이에 맞게 라는 편견은 버리도록 하자. 매일 요리를 하는 것은 강력한 뇌 트레이닝이다. 식사는 매일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식사를 단지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아깝다.
사실 요리하기는 강력한 뇌 트레이닝이기 때문이다. 인지 기능이 쇠퇴하면 해마가 담당하는 단기 기억의 저하와 더불어 함께 쇠퇴하는 기능이 주의 분할 기능과 계획력이다. 주의 분할 기능은 동시 진행으로 일하는 능력, 계획력은 문자 그대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 능력이다.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 인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요리다. 매일 자연스럽게 요리를 해온 사람에게는 특별한 뇌 트레이닝이라고 생각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요리는 나눠서 생각하면 몇 단계의 작업이 있다. 먼저 메뉴를 생각하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떠올린 다음 필요하다면 재료를 사러 나가기도 한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리를 시작하면 밑반찬을 준비하고 뜨거워할 음식은 데우고 차가워할 음식은 식혀서 식사 시간까지 요리를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물은 깊은 그릇에 반찬은 접시에 담는 등 각각 어울리는 식기에 담고 테이블에 올리는 단계도 거치게 된다. 재료를 자르는 동시에 뜨거운 물을 끓이고 야채를 씻은 다음 바로 국물을 내는 등 여러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생각하는 힘, 기억력, 순서를 정하는 능력을 모두 활용한다. 이처럼 요리는 훌륭한 계획력 트레이닝이 된다. 메뉴를 정할 때는 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제철의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도전해보는 것도 뇌에 커다란 자극이 된다. 요리는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 동시 진행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는 뇌의 주의분할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리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에게야말로 요리는 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다. 뇌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커다란 자극을 받는다. 요리 경험이 적으면 요리로 할 수 있는 뇌 활동의 여지가 크다.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옛날만 해도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같은 말이 있었듯이 요리는 라면 끓이기 정도밖에 못하는 남자도 있다. 여자라도 요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먼저 먹고 싶은 것을 떠올려 보자. 차려준 음식을 잠자코 먹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다. 만들어준 사람에게 맛있다고 말하며 먹으면 반대로 고맙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 그때 한 발 더 나아가 먹고 싶은 것을 요청해 본다면 어떨까? 이거라면 가볍게 1분 만에 가능하다. 최근 유행하는 식사 메뉴를 시도해보는 방법도 좋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새로운 재료들에 자극을 받는 것도 좋은 뇌 트레이닝이다. 요리에 조금 흥미가 생겼다면 TV에 나오는 초보자용 요리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만들고 싶은 요리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참고가 된다. 직접 만들어 보자는 기분이 든다면 성공이다. 뇌가 활성화하여 두근거리는 기분이 된다. 또한 음식을 직접 만들면 외식이나 사서 먹는 반찬보다 첨가물을 적게 넣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요리를 만들 기회는 그야말로 1년에 365일이 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기회를 살려 훌륭한 뇌 활동을 해보자. 주로 쓰는 손과 반대손이 포인트. 잔뇌운의 트레이닝. 본인이 주로 쓰는 손은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쓰는 손을 사용할 때가 많을 것이다. 양치질을 할 때도, 젓가락을 잡을 때도, 펜을 잡을 때도, 계산기를 쓸 때도 주로 쓰는 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뇌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활성화된다. 그래서 양치질과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쓰는 손이 아닌 반대손을 사용하면 뇌가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오른손이 주로 쓰는 손인 사람이 왼손으로 양치질을 한다면 1분 뇌활동이 된다. 양치질 정도로 뇌활동이 되다니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란다. 처음에는 놀라울 만큼 어색한 느낌이 든다. 양치질 자체가 원래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제대로 닦였을지 걱정이 될 정도다. 주로 쓰는 손만 사용하면 오른손잡이는 좌뇌, 왼손잡이는 우뇌가 우위에 든다는 설도 있다.
이런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도 새로운 도전으로 주로 쓰는 손과 반대손을 함께 활용하도록 하자. 매일 도전할 때마다 뇌가 활성화된다. 젓가락이나 펜을 주로 쓰는 손이 아닌 반대손으로 잡는 것은 조금 난이도가 높을지도 모르지만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욕실에서 몸을 씻는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하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뇌 활동의 기회로 활용해 보자. 여행으로 활기차게. 여행은 뇌를 젊게 만드는 특효약.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가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이 있다. 여행 가는 그 자체가 뇌의 인지 기능을 높일 수 있을까? 2016년 도호쿠대학 고령의학연구소는 여행회사와 함께 여행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효과 연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한 상태지만 사전 조사에서는 과거 5년간 여행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실망감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는 여행하는 빈도가 높은 고령자는 주관적 행복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고 인지기능 저하를 억제한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두근거리는 기분이 들고 행복감이 높아지는데 덕분에 뇌도 활성화된다면 이 또한 일석이조다. 실제로 여행 가는 활동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어디로 여행을 가자고 마음먹는 것은 1분 만에 가능한 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며칠씩 시간을 낼 수 없거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소극적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당일치기 여행은 어떨까? 평소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방에 가서 유명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당일치기도 훌륭한 여행이 될 수 있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다. 처음 가보는 곳에 가게 되면 우뇌가 강력하게 활성화된다고 한다. 평소와 다른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뇌 활성화에는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여행에서는 사전 준비도 즐거운 일이다. 여행지의 명물을 찾아보거나 사진 촬영지를 찾아보는 등 여행 계획을 세우자. 그러면 뇌가 전부 가동된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뇌 활동의 핵심은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으로 가는 당일치기 여행이라도 효과 만점이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자연에 둘러싸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어떨까? 자연 속에서 지내면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높다는 연구가 발표되어 있다. 푸르른 녹색 숲과 해변에는 몸에 좋은 건강 성분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다. 자연 속에서 하이킹이나 캠핑을 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지도와 나침반에 의지하여 길을 걸으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넓은 하늘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밖에 나올 가치가 있다. 우거진 나무들의 바스락거림이나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는 뇌파를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여행을 즐기고 돌아온 후에는 여행 앨범을 만들어 보자. 사진을 정리하는 앨범 만들기는 뇌를 자극하는 요소가 많다. 새로운 경험을 정리하고 앨범을 만들면 여행의 기억들을 여러 번 떠올리게 하여 기억이 정착하는 것을 돕는다. 함께 다녀온 사람과 추억을 나누면 행복감이 더욱 높아진다. 여행 티켓이나 사진을 붙여 여행 일기를 꾸미는 작업도 추천한다. 즐거운 여행의 추억은 다음 여행에 대한 의욕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과 추억을 공유할 때도 도움이 되는 최고의 여행 기념품이다. 때때로 일상을 잊고 가깝고 짧은 시간이라도 여행을 다녀오면 뇌 활동에 큰 효과가 있다. 적극적으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 운동을 통한 1분 뇌 활동.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여 뇌를 자극한다. 운동은 가볍게 할 수 있는 뇌 활동이다. 여러 연구에서 운동하면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증명되었다. 가벼운 운동으로 1분 뇌 활동을 해보자. 추천하는 운동은 먼저 다리와 허리를 단련하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뇌도 노화되지만 근육도 점점 노화된다. 이런 근육의 노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하반신, 말하자면 다리다.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면 운동 부족이 되고 뇌에 전달할 수 있는 산소도 줄게 되어 뇌의 노화가 가속화된다. 운동 부족에서 오는 뇌의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최근에 뇌의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경세포를 늘리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다. 날이 밝을 때는 산책을 나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도록 하자. 밖에 나가 산책을 하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날씨가 좋으면 일광욕을 통해 뇌 활동에 효과적인 비타민 D도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다. 비타민 D는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기분이 좋다는 사실만으로도 뇌가 활발해지지만 운동 부족이 신경 쓰이는 사람은 산책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본격적인 걷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 조금 더 의식적으로 보폭을 크게 하고 걷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만 해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신발은 평소에 신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최근 걷기 중에서도 인터벌 걷기가 주목받고 있다. 인터벌 걷기는 천천히 걷기와 빠르게 걷기를 3분 간격으로 번갈아 하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하루 10,000보씩 걷기를 추천하고 있지만 천천히 걷다 보면 1시간 반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운동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것이 인터벌 걷기다. 몸에 부담이 적은 천천히 걷기와 근육에 부담을 주는 빠르게 걷기를 번갈아 하면 근력과 지구력을 단시간에 무리 없이 향상시킬 수 있다. 인터벌 걷기를 통해 골밀도가 증가하고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인터벌 걷기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천천히 걷기와 빠르게 걷기를 번갈아 하게 되면 걷기가 마치 게임처럼 즐거워진다. 단조로웠던 걷기가 재밌어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걷기 운동할 때는 효과적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인터벌 걷기를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1분 만에 오케이, 계단을 오르내려 뇌를 활성화한다. 장시간의 운동이 아니더라도 운동을 하면 인지기능의 활성화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것도 단 1분간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주 3회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아주 반가운 뉴스다. 이전 페이지에서 천천히 걷기와 빠르게 걷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를 통해 근력과 심폐기능이 효과적으로 단련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뇌 활동에 재미를 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1분 만에 할 수 있도록 활용한 것이 바로 계단 오르내리기다. 인터벌 트레이닝의 건강 효과에 주목한 것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 그룹이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과 자택의 계단을 1분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고정 자전거 등을 사용한 본격적인 운동과 같은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1분간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루 3회, 한 주에 3일씩 6주간 계속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단 1분이라면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 운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에게 가능한 최고 속도로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빠르게 뛰어 올라가는 것을 추천한다. 계단 오르기가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는 이유는 계단을 오를 때는 힘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반대로 내려올 때는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운동 부담에 강약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이다. (10년) 젊어지는 1분 뇌활동 읽어드렸습니다. 뇌를 바꾸는 건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입니다.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